안녕하십니까. 이게 왜 여기에 배치됐는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첫 번째 기코드가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과 흡사 닮아 있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 행사의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딱 마무리하는 이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죠? 머신러닝 듣고 지금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이 세션은 코드는 딱히 없고요. 지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좀 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건가요? 네. 저는 리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iOS 개발자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포항공대 사과농장 그쪽에서 테크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리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간 재정비 시간으로 멈춰있긴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그 안에 아까 김코드가 말씀해주셨던 로드맵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iOS 개발을 하는데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거기 가시면 한국어로 계산기를 만들어줍니다. 영어로 붕형 아마 라이언 붕 영상 보신 것 같은데 그분 거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좀 더 쉽고 코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코드 퀄리티를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를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요겁니다. 코드만 쓰면 개발자로 살아남기 어렵다인데요. 사실 이거를 거꾸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드만 계속 주구장창 썼더니 개발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삶의 문제, 그 다음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를 되신 분이 저 뒤에 계시니까 이따가 자세한 얘기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를 치다가 개발자를 어떻게 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코드를 계속 치면은 개발을 계속하면은 나는 훌륭한 개발자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생긴 의문이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 청중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개발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 아까 네트워킹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개발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오늘 보니까 학생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개발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컴퓨터공학과 나오면 개발자 되는 거 아니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개발자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컴퓨터공학과 개발 4년을 했는데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개발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들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리오라는 사람 닉네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출발한 전 효과음인 줄 알았어요. 개발자의 이상과 현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 이상이죠. 딱 보면은 앉아가지고 막 개발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멋진 아이디어를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개발자의 현실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거의 앞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데요. 감소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원래는 구글에서 하셨던 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챗 GPT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모르면 여기 가서 물어봤다가 검색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챗 선생님께 배우는 시대가 왔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나는 뭔가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 개발자 하고 싶다. 난 개발자에 딱 맞나 보다.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위에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개발 왜 하고 싶어요? 하면 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로 만드는 게 뭔가 멋있어요. 그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거기에 막 이게 하면서 깃허브 잘 모르지만 일단 터미널로 푸시풀 하면 왠지 간지나 보여. 난 이걸 잘하고 싶어. 멋있어 보여. 하는 이런 꿈이 있다가 이제 현실로 끌어져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잘 없다. 요거는 쉬는 시간과 취미랑은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개발자라는 프로 개발자가 된다면은 물론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같이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하기 싫지만 우리 회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남이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만들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말 안타까운 책 제목이긴 하지만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되게 유명한데 디자이너가 이제 우리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개발자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못 만들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다 만들어 줬다가 아마 정확한 제목이 아닐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보통 현실에서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짠 코드는 괴물이다, 건들지 말자라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막 만들어요. 그리고 됐다 덮고 다음 주에 딱 보면은 와, 누가 이렇게 짜는 거야? 하고 이제 git 로그 보면은 돼요, 나야. 나구만. 언제나 그 불평을 던지면 그 칼침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개발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개발자 이상, 저 라디오가 고장났어요. 저희 라디오 좀 고쳐주세요. 버그가 있습니다. 좋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막 만드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현실로 끌어내려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대박. 이게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해? 뭐 약간 오브젝트-C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낸 버그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실제로는 그런 걸 만납니다. 막 되게 최신 트렌드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와, 이걸 아직도 쓰나요? 대박. 이거를 여기다가 최신 기술을 붙일 수 있나? 이러면서 되게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이라서 요거는 되게 길기도 하고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이제 표현을 찍어서 나중에 꼭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개발자가 왜 힘든지를 잘 써놓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소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은 남자로 다 써놨는데 갑자기 남자에서 주인공 여자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 남자를 찾아서 여자로 바꿔. 그럼 이제 잠깐, 남자 주인공은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여자로 바꾸면 여자친구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바람 폈던 상대가 있어. 그럼 이제 야 잠깐만, 이제 요런 것이 힘들어서 아니 뭐 그냥 단어만 바꾸면 되는데 왜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나 이제 그래서 개발자가 힘들다를 잘 풀어서 놓은 글이니 주변에 이제 개발자가 왜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개발자가 그렇게 힘든가? 나는 개발 너무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은 저게 현실이구나, 나중에 내가 마주할 미래구나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건가요? 자, 필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원천 지식들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 지식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네트워크, 운영체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필요한 건 맞지만 가장 먼저 필요하진 않으니 요거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잘 모르겠어요. 와, 그거 진짜 필요한데 사실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약간 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개발자로 계속 살아남으려면 언젠가는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드는 라디오가 지금은 엄청 팬시해 보이지만 3년 뒤는 아까처럼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고치고 새로 나온 것들을 계속 하고 새로 나온 것들을 보면서 고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걸 고치는 거는 돈을 안 줍니다. 왜냐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투자하는 것일 뿐 회사가 혹은 어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주진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개발자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했대? 이런 질문들이 계속 필요해요. 이 질문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만족하고 덮고 나중에 펼쳤을 때 와, 왜 이렇게 짰지? 왜냐면은 한 번의 질문으로 만든 결과들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제인, 드디어 메인 주제인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질문을 하는 방법. 왜?
와 어떻게 같은 질문을 많이 합시다. 라고 하면 좀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이미지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 수박.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수박을 봤을 때 오 하고 신기하다 끝 하면은 안 돼요. 질문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왜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얼마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아주 쉬운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네. 근데 요거를 계속 개발 쪽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생기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요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즉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만났거나 앞으로 만나야 할 녀석입니다. 킹피셔라는 녀석인데 이미지를 이제 잘 갖다 쓰려면 결국에는 만나야 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써요. 오 좋잖아. 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쓰더라도 왜 꼭 얘를 써야 되지? 얘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위험이 타겟이 된다면 쓰지 않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결국은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처음에 하세요 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6하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혹시 반대로 생각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질문의 범위들을 넓혀 가야 해요. 결국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개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개발 블로그를 한번 써보세요. 기술 블로그를 써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1일 1 커밋 혹은 1일 1 TI를 해야지. Today I learn은 이제 내가 오늘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기초 부분에 검색을 해보면은 소름 돋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레이, 이너 이런 거 할 때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 들어가면은 와 이 사람 거랑 이 사람 거랑 정리한 게 당연히 같아요. 같죠? 왜냐면 지식을 요약해서 넣었으니까요. 근데 today I learn 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 learn은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죠. 근데 그게 다 같은 블로그가 됐다는 거는 아마도 질문 자체가 이거였을 거예요. 이게 뭘까? 얘로 뭐 할 수 있지? 근데 조금만 더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어레이를 배웠어. 그러면 어레이랑 딕셔너리랑 뭐가 다르지?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면 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셋으로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 것과 스트럭트는 뭐가 다르지? 셋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데 걔와 스트럭트는 뭐가 다른 걸까? 얘를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왜 꼭 얘를 써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깊게 내려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질문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면접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래서 그 제르 씨의 면접 대비 질문 레퍼시토리 이런 거 말고 그건 이미 면접관들도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처음에 하긴 좋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와 얘는 왜 이런 거야? 얘랑 얘는 뭐가 다르지? 꼭 얘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찾아보시고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에 나오면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네, 굳이 찾아서 나오는 것들을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찾을 수 있으면 괜찮고요. 내가 공부하고 나에서부터 날아가지 않게 이거를 내가 공부했는데 다시 또 찾으면은 없을 거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놀라운 거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갑니다. 그냥 오 되잖아 하고 가면은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돼요. 뭔가를 했는데 잘 됐어요. 와 그러면은 일단은 뭐 되니까 넘어가자 하면은 언젠가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마주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생기는 질문 부채를 결국 없애야 됩니다. 이게
클로드 코딩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강좌들이 지식을 주는데 그거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오는 나의 질문 부채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부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거였어요.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별로 안 궁금했어요. 쉬운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은 앱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안 들면 왼쪽. 이게 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틴더, 틴더처럼 해주는 거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딱 했더니 뷰만 이렇게 착착착착 추가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촥촥 됐어요. 했는데 와 이거 가로 모드로 딱 돌렸는데 안 돼.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해야 된대요. 하면은 결국에 그냥 잘 되는구만. 이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아서 잘 됐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딱 맞게 요구사항이 날아오면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물론 모든 지식을 미리 습득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오픈소스나 남이 구현해놓은 걸 갖다 쓸 때에는 적어도 얘가 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이걸 왜 구현 못했지? 어떻게 얘를 한 거지? 정도는 꼭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피와 살이 도움이 되는 이런 부채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다 걷어냈어요. 왜냐면 저희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면은 이 오픈소스로 내가 커버할 수 없는 범위가 있구나 하면은 그걸 뜯어보고 공부하고 그 안에 코드를 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구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청 잘 만든 킹피셔, RX, 알람파이어 이런 애들을 내가 구현할 일은 많이 없지만 탭바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이런 거 있네 하고 딱 썼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돌아가는 건요? 알겠습니다 하고 까서 보고 돌아가는 거 이제 내가 구현하고 그냥 그때 이거 갖다 쓸 때 좀 어떻게 되는지 볼걸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놀랍게 반드시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딘가 대학교 동아리 이런 데서 왜 쟤랑은 다시 프로젝트 하지 말아야지 해도 살면서 한 번은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오픈소스를 그냥 보내도 어디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꼭 궁금해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검색으로 돌아가는 코드 해결. 지금은 이제 검색이 아니죠. 이 챗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하면은 돌아가는 코드를 줘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넣어요. 잘 돌아가요. 봤을 때 돌아가게 생겼네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정말 내 생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그냥 구현하는 게 시간만 너무 아까운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걸 그럼 구현하면 안 되나? 하고서 뜯어보고 궁금해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코드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아서 대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좀 하셨던 분들이 그냥 복붙하지 마. 그리고 이거 왜 돌아가는지 알아봐. 코드 한 줄 한 줄 의미를 다 붙여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이제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샜던 그런 조언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하는 게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죠.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에서도 한 줄 한 줄 다 의미를 물어보고 얘가 이걸 왜 이렇게 짰는지 어떤 생각으로 짰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코드가 만든 버그를 수정할 때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를 개선할 방법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돌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코드는 유기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돌봐주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갈아야 돼요. 죽기 전에 이제 뭔가 먹이도 주고 씻겨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내가 그걸 짤 때는 이게 최선일 확률이 높은데 다른 코딩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뷰와 저쪽 뷰에 같은 변수명을 씁니다. 잘 돌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둘을 한 번에 불러와서 써야 될 때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렇다면은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보고 나 이거 둘이 같은 건지 몰랐어 하고 이상한 데 터지고 다시 눈물 흘리고
왜 나는 이 코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왜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얘가 지금 최선일까? 더 잘 짤 수는 없을까를 꼭 궁금해 해주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짠 코드에 추가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다른 화면을 만들고 다른 기능을 만들고 다른 걸 하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짰던 코드가 수정이 돼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가 보시고 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짰지? 그리고 얘가 막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보시면은 나중에는 처음부터 쎄함이 와요. 아니야 이렇게 짜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걸로 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는 방법은 요리를 잘 하는 방법과 같아요. 저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개발을 빨리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거꾸로. 우리가 빵집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빵 만드는 법을 오늘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뭐 슈크림빵 만드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슈크림빵 몇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가서 몇 개 만들어 볼 거예요 라고 하면은 되게 놀라워요. 저는 한 40개에서 50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근데 이번에 배웠던 거 프로젝트 이거 플럼 코딩은 몇 번 봤어요? 한 번이요. 한 번 이상 못 봤어요. 한 번이요. 그래서 그러면 보지 않고 같은 거를 또 짜보시거나 아니면은 봐도 좋아요. 그래도 어려우면은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왜요? 왜 똑같은 거를 해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걸 반복하면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요리를 잘하는 것과 똑같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무엇이든 잘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반복하면 됩니다. 궁금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없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IT 쪽이 유독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 많고 빠르게 새로운 게 나오고 내가 쓰던 게 막 버려질 것 같으니까 한 번에서 두 번만 보고 그냥 막 후딱후딱 치우는데 그게 지금은 내가 무언가 뭐 플럼 코딩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나 6개 만들었지 프로젝트 둘 셋 넷 많이 했지 이 숫자보다는 그거를 보고 고민했던 것들 질문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블로그 링크를 제출합니다. 깃허브 링크를 제출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본인이 쓴 거 아닌가요? 사실은 내가 고민하지 않고 뭔가를 요약해 놓으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그게 내 거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꼭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장인 요리사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실험하고 많이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팁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하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상태로 지속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 있는 곳에서도 9개월간 동안 배우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알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대요. 왜 안 물어봤어요? 이때까지 몰라도 되나 싶어서 안 물어봤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와서 이걸 물어보는 게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 모르는 거는 언제나 물어봐서 개발자가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물론 저도 부끄럽긴 한데 저 이거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되고 이거를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고 내가 좀 뒤처졌고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저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많이 전달을 하고요. 내가 궁금한 것만 적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실마리도 줘야 돼요. 뭐냐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프로토콜이 뭐예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잘 아는 사람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프로토콜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이게 제가 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와 이 코드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사실 이 질문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거죠. 뭐 질문 있는 사람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라는 것에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질문도 상대방이 좀 이해를 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도록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줘야 그리고 상대방도 이해되고 나도 질문을 그냥 많이 반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질문의 스킬이 늘어납니다. 이 질문의 스킬이 늘어나면 더 좋은 고급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들으면서 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뭐 하루에 뭐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이미 하고 나가기 때문에 네, 질문을 머릿속에 만드는 연습을 해보자는 경각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리라는 유튜브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 개발을 하다가 와서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나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오셔서 하시면 되고 이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100%의 응답률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해도 질문 아무도 안 해요. 그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뭐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네,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네, 하고 어디로든지 질문해주세요. 유튜브로도 좋고 뭐 다른 거 어느 채널이든지 궁금한 거를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도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나와 찍는 건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